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전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병력 제도 어마어마하게 단단하죠. 이 이스라엘군은 병 출신들은 45세까지 예비군을 하고 장교 출신들은 병과에 따라서 52세, 55세까지도 하는데, 그러면 그 45세 또는 장교일 경우에 52세 넘어가면 예비군 끝나나? 병력 끝나나? 예비군은 끝나지만 병력은 그대로 갑니다. 우리로 치면 민방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민방위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원들에게도 지금 이 북부 지역에서는 소총, 방탄복, 방탄헬멧 등등 다 나누어졌습니다. 완전히 전시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면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확전 제대로 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상황,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80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2대 격파, 장갑차 13대 격파, 차량 23대 격파, 특수장비 3대 격파, 야포 12문 격파, 다른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1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64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이제 병참 분야 문제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후속 군수 지원이죠. 여러 가지 방한복이라든지 또는 전투 식량, 탄약, 모든 것이 이제 병참이죠. 이 병참 분야 문제에 좀 집중하라. 그래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내구력을 좀 키워줘라. 신경 써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우메로프 국방장관, 잘루즈니 총사령관, 시리스키 상장, 지상군 사령관이죠. 이 등이 쿠판스크의 지휘소를 시찰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이 잘루즈니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시리스키 지상군 사령관이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렇게 최고 수뇌부들이 쿠판스크의 전선 지휘소를 방문해서, 즉 쿠판스크에서 완전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좀 해라 라는 이 현장 지도 지휘를 하는데, 이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 지상군 사령관 등이 이렇게 같이 한 전선의 한 벙커를 방문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쿠판스크가 중요하다 라는 거죠. 쿠판스크 무너지면 또 하르키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우디우카를 방문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이런 그 군 최고 수뇌부들은 쿠판스크를 방문해서 아우디우카, 쿠판스크에서 힘내라, 이런 지휘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동맹국과 평화 협상 관련 비밀 회의를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상, 휴전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식으로 휴전을 할까? 이런 입장 정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다.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엔은 우크라이나 인구 중 40%가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렵다라는 건데, 계속 전력 인프라 공격받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40%, 그러니 거의 한 2천만 명 가까운 이런 인구가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중부 내의 오리올 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석유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파괴시켰다. 오리올, 그러니까 여기 우크라이나죠. 이제 수미주, 뒤에 이제 쿠르스크, 그 쿠르스크 너머에 있는 이 지역이 오리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리올 지역에 있는 석유 저장고, 유류고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 SBU는 오데사 일대 대규모 병역 기피 브로커망을 검거했다. 지금 이제 전쟁에 끌려가기 싫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돈을 받고 병력을 면탈하고 아니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조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브로커망을 검거했다라는 거고, 참 이 국가가 경각에 달렸는데, 이런 자들은 국가를 막론하고 좀 큰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의 KG 모빌리티죠.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회사죠. 그에게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픽업 트럭 판매를 재개했는데 시장에서 호평 중이다. 자, 이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렉스턴 스포츠 칸,
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픽업 트럭이죠. 자, 이걸 과거에 렉스턴 스포츠 해서 한 100대 정도를 또 기증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칸을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민수용으로 그냥 일반 그 시민들에게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현재 지금 우크라인폼 메인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무쏘 그랜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데 과거 쌍용 자동차 무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을 때 정말 최고의 SUV였는데 그 무쏘 그랜드라는 이름으로 이게 판매되는데 승차감 좋고 옵션 좋고 등등 해서 아주 평가가 좋다. 가격도 꽤 돼요. 34,000달러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거 좀 사줘, 펀딩 좀 해줘 라는 이런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공군은 최근 공습 심화로 대공 미사일이 부족이 심각하다. 그래서 미사일 탄 좀 지원 좀 해달라라는 거고요. 크렘린, 러시아죠. 크렘린은 벨고로드에 포격 완충지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는데, 자, 이 하르키우의 북쪽이 벨고로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 자기네들이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가끔 넘어와서 우크라이나 포탄이 날아오니 우리는 이 민간인 한 명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이 이 하르키우 이 지역을 좀 밀어붙여서 포 사격권, 그러니까 한 30-40km 정도는 밀어붙여서 이 벨고로드 시민들이 포탄 맞을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 완충지역 한 40km 밀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렘린 대변인이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게 뭐 필요해서 이런 작전을 진짜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크렘린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야? 이 벨고로드 건너편 하르키우주에서 또 수미주에서 쟤들이 지금 막 한 40km 밀기 위해서 지상작전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 또 방어 부대 보내야 되죠. 그냥 말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확실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대단한 그냥 말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은 러시아가 테플렌스키 상장에 대한 제거 공작을 시작했다. 공수군 사령관이죠. 지금 현재 헤르손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테플렌스키는 자폭 돌격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 또 친크렘린, 친쇼이구 국방장관이죠. 이런 이 오신트들은 이 테플렌스키가 말이야 상급 부대 완전히 그냥 대대급 이하 중대급 여기까지도 지휘를 스스로 현장 지휘를 못하게끔 하고 여기까지도 전부 움직여 이렇게 라고 간섭이 너무 심하다 라고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황이 많습니다.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북부, 중부, 남부 골고루 있는데 특히 이 중부 지역에 빨간색으로 소총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투가 붙었다 이 말이죠. 이 빨간색은 그러니까 하마스가 먼저 공격해서 저항을 해서 하마스 주도로 전투가 벌어진 거고 여기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 파란색 소총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이스라엘군 주도로 먼저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탕전 뭐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전이 격화되어서 벌어진 하루가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 동안 지상전 전사자가 6명이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누적 186명이 전사를 했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소탕전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다수가 사망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유엔 안보리는 홍해 후티 반군 규탄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표결을 한다라는 거고 표결 성공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겠죠. 자, 미국과 영국은 홍해에서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을 21기를 격추했다라고 중부 사령부가 발표를 했는데 자, 일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단에서 슈퍼호넷 전투기가 출격해서 MD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알레이버급 이지스함이 두 척이 이 탄도미사일 요격 등 MD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다이아몬드 45형 데어링급 구축함이죠. 여기서도 이제 작전을 했고 해서 드론 18대 그리고 이 대함 순항미사일 2발 대함 탄도미사일 1발 해서 이렇게 전과가 있다. 21발 요격했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이지스함 SM3가 있는 이지스함이 있다 보니까 이 대함 탄도미사일까지도 요격을 했네요.
자,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평화는 팔레스타인 국가로 가는 길에 있다 라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통합해서 통치하게끔 해줘라. 하마스 빼고. 그게 평화다. 당신네들이 이스라엘이 점령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얼굴만 붉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아주 강경파죠. 단 1세켈도 팔레스타인에 줄 수 없다라고 성토를 했는데, 이제 가자지구나 서안지구에서 이 전력 또는 상하수도 이런 서비스, 국가 기반 서비스를 자기네들 스스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전력도 보내주고 상수도도 보내주고 이런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나눠주는데, 지금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단 1세켈, 우리말로 치면 단 1원도 못 준다. 지금 이 말인데, 전쟁 중이니까 뭐 안 주는 게 맞고 전쟁 끝나면 주는 것은 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병력이 제닌시에 진입했다. 여기는 바로 서안지구에 있죠. 그래서 시가전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동안 서안지구에는 경찰 병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군병력이 들어와서 제닌시에서 시가전을 하고 있다라고 서안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렇게 밝혔고, 이란은 이스라엘 연루 혐의가 있는 UAE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납포했어 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배는 아니에요. 이 배는 작년 23년 5월에 납포되었던 UAE 유조선인데, 이 배는 아니고요. 그냥 자료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납포했다라고 밝힌 그 유조선은 어떤 혐의가 있냐? 이스라엘에 화학 물질을 갖다 주는 이런 유조선이었다. 석유화학이니까 화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름 갖다 주는 이런 유조선을 납포를 했다라는 건데, 이란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가 아니고 이란이. 그리고 후티는 UAE 용병 고용해 해상을 위협한다. UAE가 용병을 고용해서 소말리아 앞바다 아덴만이죠. 여기에서 막 납포작전하고 아무거나 뭐 무작정 공격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지속 시에는 UAE를 공격할 것이다. 이게 지금 믿어지십니까? 후티와 소말리아 앞에서 UAE가 용병을 고용해서 아무나 공격해 라고 하고 있다는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라크 총리는 미국 등 외국 군대 철수 안 하면 카불 꼴 날 것이다. 카불, 아프가니스탄 수도죠. 그래서 여기가 이라크의 총리인데, 뭐 미군도 있고 영국군, 프랑스군 등등 많이 있죠. 그 외국군들이 왜 있냐? 이게 이제 유전 이권 개입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국가들이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 유전의 이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이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외국군 퇴거 안 하겠다면 카불 꼴날 것이다. 완전히 그냥 난장판 아비규환돼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낼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즉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죠.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 영내에서만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레바논으로 이 헤즈볼라, 카타이브 헤즈볼라 그러면 이라크에 있는 이란 지원 헤즈볼라들이고, 그냥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헤즈볼라예요. 그래서 이 이라크에 있는 헤즈볼라들이 레바논 원 헤즈볼라를 지원하러 가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바논 헤즈볼라 지금 완전히 격화되고 있는 부부전선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민방위까지 지금 동원한 이런 상황이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현지 시각 1월 9일부터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과 포격을 실시해 헤즈볼라 주요 거점을 초토화시키자 헤즈볼라 측도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상군 투입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북부 지역에 전시 체제를 선포하고 전면전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1월 9일부터 전투기와 포병 전력을 동원해 레바논 남부 전역의 헤즈볼라 거점에 대한 대대적인 화력 공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 드론 부대 사령관 알리 호세인 부르지를 비롯한 2명의 고위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에 제거된 부르지는 지금까지 북부 국경 지역에서 폭발물과 드론을 이용해 수십 차례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했고 사망하던 당시에도 이스라엘군 북부 사령부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다라며 이번 작전이 이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 일대의 헤즈볼라 거점은 물론 후방 지역의 헤즈볼라 연계 마을에 대한 공습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 1월 9일에는 하산 나스랄라의 처남이자 라도안군 사령관이었던 위삼 타윌의 장례식장 일대를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조직원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도 수백여 명이 사망했다며 이스라엘 동북부 지역 국경 마을과 이스라엘군 주둔지에 대한 포격을 강화했습니다. 헤즈볼라는 9일부터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인 키르야트 시모나에 대해 중기관총과 유탄 발사기, 대전차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지역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전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파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부 전선이 전면전 상황으로 치닫자 이스라엘은 북부 지역 전역에 전면전 돌입 준비를 지시하고 예비군은 물론 예비군 대상자가 아닌 민간인에게도 개인 화기와 탄약, 방탄복, 방탄 헬멧과 개인용 군장 물품들을 지급하는 마시브 하라우치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북부 지역 모든 도시와 마을의 주민들은 무장하고 통신기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분대 단위로 움직이며 관할 정규군과 경찰 부대의 지휘를 받아 주요 거점 방어, 기동 타격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북부 지역에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이스라엘 보건부 역시 북부 지역 각 병원에 비상근무체제 돌입을 지시하고 수천 명의 외상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과 의약품을 준비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는 현재 포격전 위주로 진행 중인 교전이 지상군 대 지상군 전면 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던 에이머스 호스타인 바이든 대통령 평화특사를 급히 레바논 베이루트에 보내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에 대한 설득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동맹국이 테러 단체와 난타전을 벌이며 이미 전면전 체제로 들어간 상황에서도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자신들의 행동이 미국의 동맹 질서의 근간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 북부 정말 이제 전선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공습으로 레바논 국경 가국지 파괴됐죠. 이 지역에서 드론 군 사령관 등 해서 고위 장교 지휘관들을 2명을 이제 공습으로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라도안군 사령관이죠. 그 장례식장을 또 포격을 했고, 뭐 헤즈볼라의 주장으로는 민간인 사상자가 수백 명 발생했다. 그러니 또 이제 헤즈볼라는 가만히 있지 않아, 보복해야지 하고는 여기 이 지역에 동북부 지역이죠. 여기다가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빨간색 포탄들 많이 있죠. 대규모 공격을 나름 퍼부었어요. 그러니 또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식으로 다시 보복 공격을 또 하고 폭격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난타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라크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도 레바논 가서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 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전선으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지금 안전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시브 하라우치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자, 이 사람들 병으로 치면 45세 이상, 그리고 장교로 치면 55세 이상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로 치면 민방위죠. 이 사람들에게 이런 소총, 방탄복, 방탄 헬멧, 개인 장구 다 지급하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하라. 이를테면 조그만 동네 슈퍼가 있다 치면 여기에 사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있으면, 여기 한 10명 있으면 그 슈퍼마켓에 있는 이 직원들하고가 한 개 분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무장을 시켜서 싸우도록 만들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상전이 격화되면 당연히 부상자, 중상자가 많이 생기겠죠. 특히 외상
부상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병원들의 이 병상을 확보해라. 그리고 이 외상 환자에 대한 약품, 병상 대규모 확보를 해라. 라고 해서 이 북부 전선에 완전히 그냥 전쟁 태세로 들어갔는데, 이런 와중에 미국은 레바논 그리고 헤즈볼라 압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으니, 아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자주권을 일부 훼손을 받으면서 미국에 이양을 하면서 그리고는 안보를 제공받죠. 이게 그 자주권과 그 동맹을 바꾸는 이 교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권을 맡겼는데 안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러면 안 맞는 거죠, 계산이.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아니 상대에 가서 야 하지 마 하면, 정말 하면 나 가만히 있지 않아, 때려줄 거야 라고 해줘야지. 아 제발요 제발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지금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정말 기가 차는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4일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사라지고, 핵가방 자기가 버튼을 눌러야 핵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안보 핵 우산 아래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핵 개발 안 하는 건데, 오스틴 장관 같은 경우에 자기가 눌러줘야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핵 공격하면 미국이 핵 미사일 날릴 건데 그거 알리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핵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미국이 이 안보 관리를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미국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미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